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언론사 명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교수진 이상경 기자입니다. 성남시 원도심으로 핵심 상권인 삼성대로 일대에 시리 100억 원을 투입해 복합 문화 산업 공간으로 재생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란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자 취지를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지역 고유의 자산과 문화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삼성대로 일대는 상업지구와 공원 조성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 발전상이라든가 성남시의 문화적 자산을 녹아낼 수 있는 특성이 있는지 사업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해당 구역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성대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남시 우리 역사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그런 기억과 또 많은 가치를 갖고 지니고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산성대로 인근에 있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밝혔듯이 성호시장도 복합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그 주변 상권을 사실은 재생하고자 하는 도시 재생에 대한 게 물론 문화 콘텐츠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숨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시 재생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주변 상권, 주변의 거주민 하실 분들하고 그런 분들의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없죠. 앞으로도 이걸 재생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남대의 최홍선입니다. 역시 홍보한다고 예담이지만 지금까지 기자회견 회원분 중에서 가장 잘 쓴 영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것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못 담았을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얘기 못 담은 구체적인 사업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또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백현마이스를 말씀하셨는데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노드맵, 예를 들어서 여기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지만 9월까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왔었는데 노드맵을 언제까지 뭘 한다 이런 상황을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그걸 좀 짧게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공영 재개발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성남에 민영 재개발을 하는 곳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산성동 철거해가지고 이게 진행되고 있고 상도 이동도 이미 철거되고 있는데 민영은 성남 시민이 아니고 공영만 성남 시민이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영에 대해서 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여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재보입니다. 먼저 이제 백현마이스 로드맵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선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협약 체결 그리고 사업 시행자 지정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까지 올해 말까지 이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된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은 2025년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6월에 이제 부지조성공사에 이제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건축공사는 2026년 4월 이제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 준공은 전시 컨벤션 센터가 이제 먼저 이제 준공이 되는데 2030년 7월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준공은 2030년 11월 이제 준공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재개발에 대한 의견. 재개발과는 김인현입니다. 민영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성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그 이주 철거가 완료되어서 2023년 11월경에 착공 신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토목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가 100% 완료가 되면은 착공 신고를 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네, 안녕하십니까. 시작하이라 조명남 기자입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16만 제곱미터라는 그 거대한 개발을 하면서 교통영향 평가에 관한 보고는 하나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컨소시엄인 메리츠가 지금 저희 취재 결과 시중은행이나 은행 지주 관련해가지고 자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 관련해서 알고 계신지 또는 그 자금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건축과장 유재범입니다. 그 먼저 이제 교통영향 평가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주변 일대가 이제 뭐 교통량이 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공모를 하면서 공모 지침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통 개선 대책을 이제 제시하도록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민간 참여자가 제시한 것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주가 이제 지하차도를 이제 그 자신이 이제 그 건축을 해서 신설해서 나중에 이제 기부 체납하는 걸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영향 평가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시계획 인가 서류가 접수가 되고 나면 2025년 3월에 이제 인가가 될 건데요. 그 접수되고 나서 이제 교통영향 평가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영향 평가에서 나온 지적 사항도 이제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가가 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메리츠 이제 컨소시엄의 이제 자금 확보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선 협상자로 이제 그 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협약 체결을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컨소시엄에서 이제 자금을 확보해서 이제 들어갈 부분은 제일 먼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부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전체가 다 이제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PFV 이제 구성된 PFV에서 그 부지를 이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사업 참여 계획서에는 이제 뭐 그 감정평가 이제 내용대로 보면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 할 때가 이제 사업이 이제 최초로 이제 많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건데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는 전혀 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협약도 체결이 되고 PFV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도 설립이 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좀 어려운데 뭐 사실이 아닐 거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도매인의 김기태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문 단장님은 재개발 재건축 추진 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보통 이런 그 역할은 토목이나 건축직 등 기술 직렬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단장님은 행정 직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이 업무를 추진하시기에 벅차 보일 수도 있는데 단장으로서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일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어 법제에서 두 번의 유치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5월 30일 날 원도급사와 정산에 합의하고 계약 해지가 통보가 되었고 8월 1일 날 조달청에 잔여공사에 대한 조달 계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원도급사 및 유치권자에게 성남시에 막대한 그 손해를 끼쳤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든가 이런 그 향후에 추진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그 첫 번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기자님들이 보시면서 판단해 주실 거라 믿고요. 제가 거기에다가는 좀 더 지켜봐 주시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경자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주무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시설공사 2팀장 박가영입니다. 정자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 해지가 올해 5월 달에 진행이 됐고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분쟁 관계가 조금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원도급사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8천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을 해서 지금 엊그저께 저희 원도급사를 불러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거쳤으며 아직까지 손해배상 청구까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도급사 같은 경우에도 유치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 달 말 정도에 유치권 행사를 지금 해제한 상태로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질문 2분 정도 더 받겠습니다. 예, 파워미디어의 조정환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원주민 재정착 여건을 고려하는 순환 방식 재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중1 금강일 주택 재개발 사업에 있어가지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몇 % 정도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성호시장 그 재건축에 대해서 보니까 현재 270여 세대 규모의 공공주택과 200세대의 점포와 뭐 한 470 나오는데 여기에 460여 대의 주차장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일반 공공주택, 공공건축물에 보면은 그 복합시설물이 들어있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소양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주민 재정착률. 예. 재개발과장 김인현입니다. 그 말씀하신 중1 금강일 그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1 구역에 대해서는 총 기존 세대가 2005세대였고 재정착률은 41%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금강 1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세대가 5,310세대 중에 31.1%가 재정착되었습니다. 네,